안녕하세요. 원전은 척 조국인 전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주씨, 예. 저희가 오늘은 네. 뭐 약간 벼르고 벼르던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래요? 네, 네. 주차장 특집을 한번 주차장. 네,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차장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네. 주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특히 원광수 시장 들어서 주차장을 이제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네. 이걸 한번 얘기해 봐라. 맞아요. 도대체 몇 대 면수를 만들고 있고 얼마의 돈을 쓰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정리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네네. 한번 이제 그러니까 요청이 있었죠. 준비를 해봤죠. 네네. 네. 그리고 뭐 그 전에도 저희가 뭐 원주통신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전해드릴 때 네. 계속 주차장 얘기가 종종 나와요. 아, 네. 자주 나왔죠. 뭐 맞아요. 매번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뭐 하고 뭐 부수고 주차장 만든다고 하고 네. 뭐 어디다가 또 뜬금없이 지하 주차장 만든다고 하고 뭐 이거 모으기만 해도 엄청 많을 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도대체 그러면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주차장 문제는 뭐 비단 원광수 시정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원주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사실 뭐 또 이게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주차장, 그러니까 저희는 주차장을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계속 만드는 게 이게 왜 나쁜 거냐. 그러니까 주차장을 주차장을 만들면 어쨌든 필요한 거니까. 뭐 상권 활성화나 뭐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어쨌든 있죠. 하는 게 뭐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왜 이 무작정 이런 주차장을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정책이 그런 얘기도 오늘 함께 좀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주차장 뭐 이렇게 원광수 시정 들어선 이후에 발표된 것들을 다 한번 모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단소 배출, 뭐 단소 중립, 스드즈 뭐 이런 것들과 같이 결부해서 얘기를 해보는 78회 2부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그게 뭔데? 네, 이 주차장 문제 원광수 시장도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나오지만은 이 주차장 조성 사업이 원광수 시장의 지금 6순위 공약이거든요.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삼성은 반도체 대기업 공장 유치. 네네. 막 쭉쭉 나옵니다. 뭐 저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이 뭐 2순위인가 그랬고 그 6순위 정도 되면 굉장히 그 높은 핵심 과제죠. 네. 시정 핵심 과제. 요거는 꼭 하겠다. 뭐 이런 건데 임기 초반이었죠. 작년 7월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개운동에 이제 초도 순방을 나갔는데 원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활용도가 낮은 소공원, 인도의 절반을 차지하는 화단, 그리고 공공시설 조형물을 없애서라도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아니, 그 말했어요. 원광수 시장님은 왜 이렇게 뭘 없애고라도 뭘 하겠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 공장 유치할 때도 산을 깎아서라도 유치를 하겠다. 그렇죠. 아주 좀 극단적인 면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항상 뭘 없애서라도. 그냥 뭐 사실 이게 이제 본인의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멘트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의 이제 미관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실용성을 좀 강조한 셈이다. 이거를 이제 보도한 언론 이제 원주 투데이인데 거기도 이렇게 좀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원광수 시장은 실용적인 게 중요하다. 효율적인 게 중요하다. 늘 뭐 이렇게 뭐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세금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을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원광수 시정의 주차장 과몰입. 그렇다면은 도대체 얼마나 짓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런 철학에 의해서 사실 이번 시정 들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주차장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가 잘 안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몇 대 면수가 나왔고 얼마가 들고 그걸 토탈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쫙 하면은 그래도 막 눈에 보이니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예산도 잘 공개가 안 되는 게 있고 면수도 아직 계획이 안 나온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하겠다고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뭐 이제 정리는 해봤습니다. 이제 공약 사항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네네. 시정 계획서에 이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언론 보도 등에 이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서 원광수 시정의 이제 주요 주차장 계획들을 한번 지금부터 쭉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네. 뭐 여러분들 익숙하신 것도 많을 겁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거나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도 있고 이 얘기를 또 많이 했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문화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비도로 공영 주차장을 이제 조성하겠다 여기다가 이제 187면을 조성하는데 179억 원이 드는 사업. 요거 저희가 아카데미 극장 얘기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왜냐면 이게 아카데미 극장 인근에 지어지거든요. 중앙동 252번지 1650제곱미터 부지에
만든다는 건데 지상 5층 규모의 주차 타워 아마 콘크리트 형태로 뭐 지어진다. 최근에 시의회다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179억이 다 우리 원주시 돈은 아니고요. 국비 공모 사업을 받았습니다. 무슨 전통시장 뭐 주차 공간 뭐 환경 개선 활성화 뭐 아무튼 뭐 복잡한 이름의 그런 사업을 받아서 107억 원은 국비로 21억 원은 도비로 12는 50억이다. 이건 받았네요.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 아카데미 정도 아닌가 11을 생각하면 그 정도 느낌. 네, 어쨌든 요 국비는 받았다 말씀처럼 2025년 말에 이제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2년 남았습니다. 이거 지어지려면. 그래서 사실 187명 정도면은 그래도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물론 부족하다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뭐 많이 짓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싶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대표적인 어떤 아주 대대적으로 또 홍보를 하고 현수막도 많이 붙었잖아요. 네네.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이건 사실 뭐 송기현 의원 야당인 송기현 의원도 막 이게 치적으로 홍보할 만큼 맞아요. 내가 국비 따오는데 공헌했다. 여야가 아주 합심해서 따왔다. 네, 이런 게 있으면은 이렇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현수막 내용이 비슷해져요. 그렇죠. 색깔만 다르고. 뭐 저희가 계속 살펴보면서 뭐 느낄 수 있겠지만은 주차장 앞에서는 여야가 없다. 맞아요. 뭐 원광수 시장이라고 주차장에 환장한 거 아니고요. 민주당이라고 주차장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둘 다 똑같아요. 사실은. 맞아요. 다만 원광수 시정 들어서 더욱 돋보인다. 공영 주차장 이 문화거리 이거는 대표적인 것 중에 이제 하나고.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원도심에 사실 집중돼 있어요. 지금 주차장 계획이라는 것들은. 그래서 원도심에 이제 또 뭐가 지어지는지 하나 또 살펴드리면은 또 이제 자유시장 있지 않습니까? 자유시장 뒤에 공영 주차장 있습니다. 맞아요, 3층 규모의 그거를 5층으로 이제 증축하겠다. 이게 또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건물들까지도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아예 확장을 더 하겠다. 여기 근처에 여기 뒤엔가 지금도 영업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생선구이를 엄청 잘하는 집이 그래요? 한 군데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시고 네네. 그래서 여기를 예전에는 돌아갔어야 되는데 요 공영차지 생기면서 여기 입구 그냥 사람이 다닐 때는 바로 가로질러 갈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가기가 좀 더 수월해졌다라는 얘기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요? 네. 생선구이도 좋아하세요? 아니 저는 좋아하진 않는데 저희 와이프가 생선구이를 좋아해가지고 저도 생선구이 안 좋아하는데 별로. 네. 무섭다 무서워 아주 그냥. 네. 근데 아마 인근 건물들 그리고 그 옆에 페리카나도 있고 막 아직도 있어요 페리카나가? 아마 있을걸요. 네. 페리카나 오 추억인데. 네. 하여간 그래서 뭐 그런 건물들을 매입해서 더 확장을 하는 건지 뭐 누가 내놓으실 건가 봅니다. 네네. 씨가 뭐 사서 한다는데 잘 이것도 돈 많이 들겠죠. 매입하고 막 이러려면. 맞아요. 네. 뭐 수십억 들지 않겠습니까? 아유, 뭐, 거의 뭐 수십억 더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증축하고 이러려면 네. 뭐 아직 예산은 정확히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예전에는 이게 없다가 이게 생겨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공영 이거 3층짜리 네네. 주차장. 왜냐면 그 전에는 자유시장 지하에만 거의 됐었기 때문에. 자유시장 지하도 주차장 있나요? 네네. 그래요? 근데 차를 안 타니까 몰랐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딱 들어가려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지하로 내려가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맞아. 맞아요. 화장실 있는데 자유시장 아닌가? 맞아요. 거기죠. 네, 거기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나마 되게 좁았겠네. 생겨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생겨도 뭐 금방 뭐 주말이나 이럴 때는 굉장히 몰려가지고 그렇죠. 거기 주차장 들어가고 나가고가 또 이제 교통 체증이 생기면서 그게 차 타고 오지 말라니까 장날이나 이럴 때 자유시장으로 하여간 그런 생각 들고 주말에. 그다음에 또 이제 강원 가면부터 지하상가죠. 보건소 쪽 말하는 겁니다. 보건소 쪽 지하상가까지 100면 이상의 주차 포켓을 조성하겠다. 이건 뭡니까? 주차 포켓이 뭔지 저도 궁금해서 쳐봤는데 이게 서울 동대문구에서 이걸 또 추진해서 하는 그 그림을 봤어요. 말 그대로 포켓이라는 게 이렇게 이 보도 있잖아요. 보도. 인도에 이제 화단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네네. 거기를 이제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쏙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약간 차만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는 공간처럼. 그래서 차만 이렇게 평행 주차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게 주차 포켓이래요. 그러니까 원일로의 이제 화단 같은 거를 좀 이제 없애고 거기다가 이제 차들을 이렇게 딱딱딱 댈 수 있는 약간 노상 주차장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다 노상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가능한 곳만 이제 만들겠다 해서 아마 주차 포켓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아마 그 뭐 이렇게 물건 내리고 이러기 위해서 화물 그 차들을 위한 약간 그런 포켓 형태의 공간들은 중간중간에 조금 있긴 한데 그걸 아예 주차장화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화단도 치우고 좀 불필요하다고 아까 불필요한 거 막 치운댔잖아요. 뭐 원광시장에 보기엔 불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하여간 그런 걸 하겠다는데 뭐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 하여간 50면이란 보도도 있고 100면이란 보도도 있고 뭔가 이 지하상가부터 강원 가면까지 노상에다 뭔가 할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최대한 뭐 확보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강원감영 옆에 아마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기 그 골목 쪽 있잖아요. 거기는 그 일산동 공영 주차장이에요. 거길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거기 아닐까요? 거기 또 주차 타워 또 있잖아요. 그 옆에. 네네. 거기 일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뭐 4층 주차 타워로 만든다. 뭐 이런 계획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원도심 일대 이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주차 공간을 만든다 발표가 좀 있었고요. 왜냐면 뭐 계속 상인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이 많아져야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얼마 전 이제 취소하기도 했지만 저 원일로 평원로 양방 통행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그 상인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간 뭐 그렇게 하면 차가 많이 올 거다.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더 상권이 활성화될 거다. 네네. 뭐 하여간.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원일로를 자주 가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이게 특히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보건소에 차를 댈 수가 없었어요. 아 거기는 이제 이제 뭐 여러 가지 잘 안 되니까 출입 좀 제한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더 심해졌어요. 주차난이. 그 전에는 보건소가 주말에는 무료였어요. 오. 그 보건소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그런 좋은 시절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에 주차를 하고 뭐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자유시장 중앙시장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일단 그게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인근에 유료 주차장이 엄청 많아요. 아 맞아요. 근데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좀 그러니까 뭐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노상 주차장도 주말에는 뭐 무료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들을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차가 그곳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당장 가까이에 있는 내가 자유시장을 간다면 자유시장 공영주차장이 되는 게 가장 빠른 루트니까. 그렇죠. 지금 근데 보건소 지금은 주말에 무료 아니에요? 지금도 무료. 이제 개방돼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개방을 했고 어쨌든 그 일대는 뭐 상인들 요구에 의해서도 계속 이렇게 만들었는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그게 과연 적절한 정말 요구인가? 없어서 그런 거냐? 없어서 그런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시내 신한은행 뒤쪽에 있는 유료 주차장을 몇 번 많이 이용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뭐 그렇게 항상 꽉 찬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고 보니 유료 주차장 이용하고 만약에 인근 원도심 식당을 이용하면은 또 주차 요금을 보조해주는 뭐 그런 정책도 원주시가 아마 있다고 들었는데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 중 하나로 보조 지원 사업으로 아무튼 그런 걸 할 정도로 하여간 뭐 유료 주차 많으니까 그런 소리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공영 주차장도 계속 만들겠다.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것이 지금 과연 효과적일 것이냐? 정말로 진짜 문제의 근원을 지금 파고드는 정책인 거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요게 또 아주 크게 짓습니다. 옛 원주역 있죠, 학성동 지금 버려져 있는 우리 곧 테라로사가 뭐 들어온다 만다 뭐 얘기는 있는데 뭐 들어올지 않을지 테라로사를 포함한 어쨌든 뭔가 그런 유명 브랜드 알 수는 없죠. 근데 하여간 또 원주 센트럴 파크라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뭐 공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그거와 연계해서 여기다가 주차장을 또 만들겠다. 옛 원주역 아마 저기 급수탑 쪽. 그러니까 역사 건물 옆에서부터 이제 급수탑까지 그 라인에다가 이제 260면을 이제 조성하겠다. 허 벌판 아닙니까? 그 공간이 넓긴 해가지고 그렇죠. 또 그 반대편 그 역사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의 오른쪽 부분, 그러니까 왼쪽에다 공영주차장이고 오른쪽 부분은 택시 쉼터 뭐 이런 걸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뭐 요거는 뭐 테라로사 들어오고 이러고 그리고 어차피 그 땅이 지금 뭐 이게 활용할 게 없는 계획이라면은 뭐 주차장을 뭐 지을 수도 있죠. 여기다가 그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어차피 여기다 260명을 지을 거면은 여기서부터 걸어오게 하자. 자유시장, 중앙시장 뭐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는 사람 걸어오게 하자. 유도를 하자 그렇게. 물론 이게 걷기가 좀 어려운 뭐 분들은 거기 현장에 주차장 이용하면 되고 시장 쪽에 그 아닌 사람들은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대고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왜냐면은 걸어야 이렇게 걸어오면서 학성동도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역전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걸으면서 스쳐 지나가고 만날 수 있게끔 해줘야 우연이라도 내가 원래 자유시장을 가려고 그랬는데 역전 시장 여기 뭔가 좋은 게 있네 하면서 들러볼 수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네. 바로 자유시장 앞에 차를 댈 수 있게끔 해주면은 그렇죠. 걸을 일이 없죠. 맞아요. 그리고 그 일대가 뭐 힘해촌 정리와도 마찬가지로 또 유흥주점들이 많이 깔려져 원주역 앞에. 뭐 역사 앞은 항상 지방 도시들의 역사 앞은 항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뭔가 상징처럼. 네, 망했다 하지 마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좀 정리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계속 걷다 보면은. 맞아요. 아마 그런 걸 뭐 저희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원주시는 그런 생각 없나 봐요. 아주 우후죽순 자유시장 코앞까지 그냥 계속 만들어도 되겠다. 뭐 원도심 코앞까지 하여간 뭐 그런 주차장 정책은 이 원도심에서 가지고 있고. 야, 이 원도심 것만 하더라도 거의 굉장히 많아요. 네. 거의 500면, 거의 한 600면, 거의 그 정도 700면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원도심을 벗어나서도 주차장을 아주 곳곳에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일단 원주시청의 민원 주차장을 확장한다. 뭐 이건 사실 불만이 많았어요. 네네. 저희도 가끔 이제 시청 같이 갈 때마다 주차하느라 아주 진짜 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원해서 들어가는 시간 대비 때로는 더 많이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공무원들이 민원 주차장에 된다 이런 불만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여간 증축을 하는데 확장을 하는데 208면인데 지금 358면으로 증설을 하는데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죠. 맞아요. 11월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짓습니다. 준공 예정인데 49억 원 듭니다. 11월 준공이면 지금 공사가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공사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의회도 증축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간 것 같아요. 공사업체들이. 이것도 49억 드네. 근데 이거 시 땅에다가 하는 건데도 그러니까요. 매입한 것도 없는데도 순수 공사합이겠죠. 사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주 세무서 주차장도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60여 면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추가로 여기도 지금 69면밖에 없어요. 지금 세무서가. 방문 계획은 굉장히 많다. 원주시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옛날보다 세무서 방문하는 사람들 많아졌거든요. 저는 사실 대중교통으로 가는데 항상 세무서를 차 타고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맞아요. 저도 뭐 일 있을 때 종종 갔었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우리 비즈니스맨들은 또 이제 자가용 끌고 또 멋있게 또 가지 않겠습니까? 세무서로. 세무사분들도 그렇고. 하여간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려고 하는데 여기 땅이 없습니다. 사실. 맞아요. 어떻게 만들 겁니까? 그래서 세무서 앞쪽에 있는 그 자연 녹지 요거를 뭐 어떻게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이걸 해제해서 60여 면을 추가 확보하면 대충 120 몇 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숨통을 트여보겠다는 건데 그 정도 만들어서 사실 안 될 거라는 얘기가 많아서 절대 안 되죠. 그럴 바에 그냥 해제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연 녹지를 남겨놓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같이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해볼 법도 한데 그리고 여기 그 쭉 와서 도로 끝에 쪽 보면은 그래도 공용주차장이 좀 어느 정도 돼 있긴 해요. 근데 거기도 뭐 항상 차가 대고 있어가지고 좀 잘 주차 자리가 없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곳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 거 가까운 곳에 대기 위하기 때문 다들 그걸 원하기 때문인 그렇죠. 거죠. 세무서 코앞에 바로 대기를 네네. 원하니까. 이게 계속 그 자장 아래서만 아이디어가 나오고 맞아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이것도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항상 한 10년 끌어온 것 같은데요.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이게 이제 191면을 조성하는 건데 157억 원을 들여서 이제 할 거예요. 흥업면 흥업 119 안전센터 인근에 저희가 조성할 계획이 잡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물차가 129면, 승용차 62면 규모로 이제 짓게 됩니다. 이게 원주시가 지금 공영차 호지가 다 없어져가지고 말이죠. 다 막 불법 주차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민원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그걸 다 단속할 수도 없고 막 공무원들도 힘들다 막 이런 기사들이 막 맨날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다 차고지를 짓긴 지어야 되는데 이것도 주민들 반대한단 말이에요. 대형 막 트럭들 막 드나드는 그거 좀 그렇잖아요. 안전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해서. 그래서 여기다 짓겠다고 하는데 사실 흥업 주민들도 반대하거든요. 그쵸? 여기 주민도. 그래서 이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획은 잡혀 있다. 도비 109억이 사실 투입이 됩니다. 157억 중에. 그러니까 시비는 뭐 한 40억 정도 뭐 들겠죠. 지금 보면은 대략 뭐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40억이 아니라 한 50억 든다고 봐야겠네요. 요것도 근데 어쨌든 뭐 필요하다고 하니까 화물차 운전자분들도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맞아요. 아무데나 되는 게 이게 좋은 게. 특히 저 우산동 막 이런 데 쪽에 막 저기 많던데 항상 보면은. 그리고 약간 도로폭이 조금 있는데 약간 외곽이다. 이러면은 여기 여지없이 화물차 운전자분들도 불편하거든요. 맞아요. 또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리고 또 대고 그 자기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뭐 택시를 타고 가거나 그렇게 가기 때문에
불편해요 이분들도. 그래서 그렇죠. 뭐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뭐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고. 그 다음에 요거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학성동 강변대로 노상 주차장 조성에 또 15억을 쓰겠다. 이게 나옵니다. 하여간 뭐 예산 잡혔으니까 뭐 올해 아마 조성할 것 같고요. 노상 주차장이니까 뭐 그래도 15억이 드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원광수 시장의 공약이었죠. 문막 카라반 전용 주차장. 이거 이제 캠핑 문화 원주예요. 네네. 그런 걸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40면을 조성한데 이건 단돈 700만 원. 오? 700도 사실 큰 돈일 수도 있지만 큰 네. 돈이라면 되게 적어 보이네요. 아까 700만 원이잖아요. 아까는 뭐 억 단위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미 있는 문막 공영 주차장에 그냥 주차 구획만 도색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 정도인데 요것도 사실 문막 주민들은 불만이 좀 있을 거예요. 공영 주차장 이미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외지 관광객을 위해서 캠핑족들을 위해서 이 카라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뭐 주민들은 뭐 불만하겠지만은 어쨌든 원광수시장은 그런 걸 좀 활성화시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원주 주민들이 사실 카라반을 이용해서 가는 경우는 없나요? 아니요, 많아요. 왜냐면은 원래 자체가 네. 문막의 그 삼강 쪽에 약간 고수부지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카라반이 쫙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왜냐면은 카라반을 대기 위해서는 그 뭐 아파트 같은 데서는 주차 등록을 따로 해야 되고 그게 뭐 허가가 또 따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외곽 지역이나 그 캠핑장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자기 카라반을 두고 주말에 거기 가서 그냥 여기 그 문막 섬강 쪽에는 섬강을 보면서 거기서 그냥 캠핑을 즐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해가지고 뭐 이제 캠핑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 원주 시민들도 네네. 많이 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뭐 만들고 만들었나 이미? 뭐 어쨌든 뭐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거는 이제 매년 2개소 이상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이건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매년 2개 이상 만들겠다 무조건. 자, 요게 이제 일단 올해는 행구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다가 39면을 일단 지을 예정이고요. 봉산동에는 이제 2곳인데 개봉교 앞과 행정복지센터 인근이라고 합니다. 총 합하면 46개면을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행구동 39면, 봉산동 46면 이렇게 조성하고 매년 이렇게 2개소 이상 짓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노상 주차장도 추가 설치합니다. 8,500만 원을 드는 이제 이것도 매년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매년 5개소 이상을 짓겠다. 노상 주차장. 작년 11월, 12월에는 우산동 상지대길 주변에 이제 조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저희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에도 이제 3개소가 지금 조성됐거나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노주택지와 유휴지를 활용한 쌈지 주차장 조성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쌈지 주차장은 사실 정부 부처에서도 아마 요거를 뭐 사업으로 국가 사업으로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원주시도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죠. 주차장 7면 이상이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아마 뭐 신청을 받거나 뭐 찾아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 7개소를 지금 추진 중이다. 하여간 많죠? 이렇게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막 현황 파악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원주시 곳곳에 뭐 작게는 한 뭐 7곳 아니 많게는 뭐 100곳 넘게 그 100면 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우리 동네가 아닌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곳곳에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는 뭐 그래 뭐 질 수 있다, 질 수 있는 뭐 그런 주차장들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제부터 이제 말씀드릴 곳은 굳이 이렇게까지 지어야 되나 싶은 그런 주차장들을 이제 몇 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 이것도 원광수시장 이제 주요 공약이었죠. 장미공원, 백간공원, 무삼공원의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무려 116억 원이 드는 사업인데요. 장미공원에는 지하 70면 52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무삼공원에는 56억 원을 들여서 지하 75면을 조성하고 백간공원에는 5억 원을 들여서 지상 30면을 이제 조성하는 지하 일단 공원의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거죠. 핵심은 아주 독특한 계획인데 타당성 용역 결과가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할지 말지는 아마 이달 안에 아마 뭐가 보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왜 공원에다가 이걸 하냐 얘기를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이제 궁여지책이죠. 돈을 아껴야 되니까 토지 매입비를 아낄 수가 있잖아요. 공원에다 하면 어쨌든 갖고 있으니까 이미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장미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반이 약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지하를 뚫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다. 지반을 뚫기가 굉장히 어렵다. 약하다가 아니라 어렵다. 어렵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뚫더라도 굉장한 소음이 들어갈 것이고 굉장히 흔들림, 지반의 흔들림이 일어날 것인데
주변 상권이 과연 이것에 영향을 안 받겠느냐, 분명 피해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만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요 인근의 주차장을 또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뭐 중장비가 들어가고 막 이럴 수가 있으니까 공원도 이용을 못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모로 이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무삼공원도 마찬가지고요. 백간공원은 뭐 지상이니까 뭐 그렇다 쳐도 근데 이것도 아마 공원을 뭐 줄여서 일부? 하는 거라면은 그게 과연 좋은 건지 잘 모르겠다. 하여간 뭐 이런 걸 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시민들이 상당히 좀 그리고 불만을 표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만약에 지하에 건설하거나 이렇다 보면은 생각했던 예산보다 막상 들어갔을 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16억보다 더 들 수도 있죠. 하다 보니 그러니까. 더 큰 중장비를 투입해야 되고 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예상치 못한 뭐 공사 지연이 벌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을 다 따져본다면 하여간 100억 원을 넘게 들여서 이걸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도 논란인데 이제 평원 초등학교에다가 이제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네. 이거 전해드리면서 제가 로보트 영화가 생각난다 옛날에. 제목 뭐였죠? 그 라이징어 무적 캡틴 사우루스. 지하 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막 로봇가 나오고 막 그런 애니메이션이 떠오를 정도로 지하에 뭔가 이렇게 넣겠다, 자동차를 넣겠다. 이게 사실 강원도 교육청 신경호 교육감이 또 추진하는 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의 이제 일환으로 원주시는 여기다가 이제 해보겠다는 건데. 뭐 아직 정확한 예산 규모는 안 나왔지만은 여기도 지하를 뚫고 이러려면 또 수십억의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겠느냐. 게다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걸 공사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또 안전 문제 우려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공사를 다 하더라도 나중에 주차장이 됐을 때 물론 이제 학생들이 있는 시간에는 차들을 출입을 통제한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말의 어떤 안전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에까지 과연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지하 주차장. 왜냐면은 이 안전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를 우려해서 예전에는 막 학교 운동장에서 저녁에 동네 주민들이 뭐 축구장에서 공차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아니면 뭐 체육관 마음껏 이용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대관 신청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려고 해도 체육관 대관은 잘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운동장 축구장이나 이런 거 사용이야 뭐 둘째 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실 것 같은 그런 정책 중에 하나다. 무리수 느낌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주 얼광장이라는 걸 이제 만들었죠. 전임 시정부터. 요거를 이제 1단계 사업은 끝나서 무슨 얼광장 이제 저 교육센터인가요? 그거는 있잖아요 지금. 얼교육센터. 맞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2단계로는 이제 더 크게 뭔가 이제 더 조성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포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차장을 또 100면을 신설하겠다. 이 얼광장에다가. 근데 이걸 왜 신설하느냐? 이제 어차피 2단계 사업은 포기했으니까 얼광장에 연관된 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운곡 바람길 숲 탐방객을 위해서 이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100면이나 만들겠다는 건데 글쎄요. 이것도 사업 목적이나 이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 원래 얼광장에 왜냐면은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한 2-3번 가봤는데 물론 제가 평일에도 가보고 주말에도 가봤는데 그 정도로 차가 막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주차장이 되게 막 이렇게 엄청 협소하지도 않고 그래도 꽤 한 30에서 50면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굳이 여기에 100면을 더 신설할 만한 이유가 있나? 그 정도의 수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형 버스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오기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뭐 단체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 여기다 짓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다. 뭐 수요가 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그만큼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지겨운 얘기죠.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고 이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20면 정도인데 뭐 이제 철거 비용하고 이제 뭐 야외 공연장 조성하고 뭐 이러면 대략 6억 5천 정도 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전 등급을 올리는 리모델링 비용이 한 4억 원보다도 많아가지고 이제 논란인데 안전하게 만드는 비용보다 철거하는 비용이 더 비싸가지고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요거는 사실 이제 원주시가 대놓고 주차장을 하겠다고는 이제 안 해요. 하도 이제 자기들도 머쓱하겠죠. 주차장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 또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요새 하는 거는 이제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대형 차량들이 이제 그 시장 일대를 방문할 때 임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활용하겠다. 요 정도 얘기까지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주차장은 뭐가 다른 거지? 나는 좀 그런. 아니 그리고 임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면은 여기에 뭐 문화예술 공간으로 뭐 상시 개방되어 있는 그곳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왜 버스 다 있고 이런데 여기서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차벽을 등지고 공연을 보는 뭐 그런 그러니까요. 독특한 콘셉트의 네. 야외 공연. 그리고 막 공연을 하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도보로 다니는 사람들은 버스만 있고 그런 상황이 네. 벌어질 수도 있죠. 자칫하면 안 그래도 그 풍물시장 일대에 노상에다가 막 주차를 막 원래 30분 이상 하면 안 되는데 네네. 그렇게 한 경우도 있는데. 저희도 어제였죠. 이제 어제 장날에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텐트에 갔었는데 아카데미 텐트에. 네. 근데 거기 앞에서 살짝 접촉 사고가 났는데 맞아요. 네. 그 차들이 그냥 그 도로에 서 있다 보니까 2차선을 그냥 막아버리셨던데. 야, 거기 무슨 진짜 거의 명절 정치만큼 그분들은 왜 차를 안 뺀지나 모르겠어요. 나 지나가면서 봤는데 네. 전화만 하고 있더라고요. 두 분이서 차 주인. 네. 그래서 나중에 뭐 보험 회사에서 오니까 차를 빼긴 했던데 현장 보존을 하려고 그랬나? 약간 그랬던 게 아닐까 싶긴 한데. 거기 한 차선을 막아버리면은 하여간 그런 교통 혼잡이 충분히 또 어떻게 우려되는 또 공간인데 어쨌든 뭐 대형 버스 주차하고 나가고 들어오고 막 이런 게 맞아요.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극장 철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주차장은 좀 황당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우리 또 명륜동에 있는 댄싱 공연장 옆에 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여기는 이미 아주 넓은 또 주차장이 있죠. 지상 주차장. 맞아요. 그거로는 모자라. 지하까지 뚫어버리자. 뭐 이런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기도 특히 약간 왜냐면 고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아침이나 이렇게 새벽에 와서 차를 대고 다 같이 셔틀버스를 타는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순환되는 주차 공간으로 활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동을 위해서 정말 그냥 잠깐 세워놓으려고. 어떻게 보면 셔틀버스 타기 위해서 그러니까 셔틀버스 타기 그 장소에 오느라 이제 끌고 오고 또 나중에 셔틀버스가 거기 내려주면 다시 집에 돌아갈 때 타는 정말 그 정도 출퇴근 용도로만 이제 쓰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말에는 어디 여행 가거나 단체 관광을 갈 때 이제 또 그 세워놓는 용도로 쓰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땡크 할 때 이거 차 빼는 것도 일이잖아요. 거기 직원들이 맞아요. 재단 직원들이 이거 주차 딱지 붙이고 막 빼달라고 하는 것도 일일 정도로 거기에 그냥 장기 이유 없이 주차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어쨌든 뭐 지하까지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지 하여간 한다면 이건 뭐 예산 규모도 안 잡혔는데 역시 지하를 한다면은 또 한 수십억 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뭐 일단 뚫어야 되는데 이게 집안 조사는 다 하고 뚫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일단 지하를 무조건 원주에 거의 뭐 지금 두더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지하는 지금 다 뚫을 기세인데 아니 차라리 그냥 지상으로 올리면 타워를 올려라. 타워를 올리면 그러게요. 타워가 그냥 철골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왜 지하로 했을까? 그니까요. 하여간 뭐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좀 이제 하려다가 이제 실패한 건데 샌마루 도서관에 이제 주차장 조성하겠다. 7억 원 들여서. 당초에 이제 주차 대수를 12대로 설계했다가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이 도서관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생각해 보니까 주차 공간을 좀 더 확보해야겠어요. 이러면서 이건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공원 부지 한 1000평 이상을 이제 없애고 거기다 주차 공간 한 100면을 확보하려다가 주민들이 이게 말이 되냐. 공원을 없애고 주차장을 그렇게 많이 짓는다는 게 그 반대를 하면서 일단은 이게 철회가 됐다. 이 샌마루 도서관 저 지정면에 있는 겁니다. 기업 도시에서 짓는 도서관. 거기 이제 지정면 주민들이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예산도 깎이고 철회가 된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해결책을 마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수변공원에 이제 주차장 추가 확보하겠다고 이제 원광수 시장이 공약이었는지 아무튼 뭐 초반부터 내걸었어요. 120억을 들여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주민 공약 평가 위원회도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을 했어요. 보니까 수변공원은 뭐 주차장이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2020년에 한번 확장을 한 뒤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어제 그 뒤쪽으로 이렇게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수변공원 그냥 이렇게 딱 들어온 입구에 주차장은 사실 차 있을 때도 있어요. 주말에. 맞아요. 근데 그 뒤쪽은 잘 몰라 있는지. 그 전 부모님하고 갔을 때 뒤로 가면 나온다 주차장 앞에 닫혀있네. 또 뒤에는 막 비어 있어. 맞아요. 우리만 아는 약간 히든 주차장 같은. 거긴 그리고 주말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차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완전히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겹 주차가 아니고요. 이중 주차.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왜 공약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거 뭐 그냥 다 부족하다고 하니 약간 가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막상 해서 하려 보니까 주민 평가위원들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이미 있는 주차장을 관리 강화하는 쪽으로 바꿨고요. 다만 이제
확장도 나중에 한번 검토는 할 수 있다. 여전히 뭐 이제 철회까지는 아니어서. 그리고 수변공원 자체가 확장 이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맞물려서 예산이 120억이나 지금 된다. 주차장을 뭐 어떻게 짓길래 이렇게 많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쪽에 뒤에 있는 그 산 이런 걸 깎아요? 깎지 않을까? 산도 반도체 공장을 위해서도 깎고 주차장을 위해서도 뒤에 야산을 깎고 언덕 약간 언덕 같은 약간 언덕 느낌이죠? 같은. 하여간 뭐 이렇게 쭉 읊어드렸습니다. 이렇게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정말 많은 주차장들이 이제 지겠다 것이 예정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다 예산들이 억 단위예요. 이거 다 모으면 진짜 한 1,000억 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중에 한번 이게 예산 계획표가 다 정확히 모든 사업들이 다 나오면 한번 쫙 한번 명세표로 한번 뽑아보죠. 얼마 나오나. 거의 뭐 1,000억에 육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다 뽑아보면은 하여간 그런 상황. 주차장 이렇게까지 필요할까? 네. 근데 이렇게 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빠진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동네에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고, 근데 그게 또 그냥 단순히 시장이 만들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차장이 이제 이렇게까지 필요할까라고. 근데 이제 평소에 운전을 하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가용을 끌고 난 안 끄니까 몰라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주차장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저희가 이전에 방송에서도 항상 얘기했지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자라세요? 그러니까 느낌이. 그냥 그러니까 뭐 이게 평소에 떠나서, 신념으로 떠나서 그냥 다 떠나서 자가용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모자란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코앞에 주차장이 없다. 네. 근데 어딘가에 분명히 인근에 있다. 인근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커요. 그러니까 특히 노상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도 유료 임대가 있고 똑같이 그러니까 단계 택지 안에서도 단계 택지 안에서 똑같은 노상 주차장인데 유료 임대가 있고 무료 임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단은 무료 임대를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긴 없어. 이미 무료니까 당연히 다 찾겠죠. 네, 다 찾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료인데 노상인, 그러니까 가까운 데를 가요. 거기도 없어. 그러면 이제 조금 불편한데 그래도 여유 공간이 있는 유료 주차장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저는 보통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부족하거나 내가 되게 불편함을 느끼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그냥 내가 정말 내려서 바로 가기 위함이지, 정말 그 인근에 내가 정말 걸어서 가거나 그렇게 갈 수 있을 법한 거리인데도 정말 없는 거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요. 사실 그 슈아랑 같이 다니다 보면은 막 이렇게 슈아를 또 카시트에서 이렇게 내려서 뭐 같이 가고 이런 게 사실 좀 걷는 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핵가족 구조에서 핵가족이라는 표현 되게 오랜만에 쓰네. 그런 구조에서는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도 어쨌든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앞에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면 큰 불편함까지는 아니다. 근데 저는 그런 점을 약간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근데 그러니까 무실동은 조금 다르긴 해요. 그 무실동 롯데시네마 인근은 특수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료를 가고 싶어도 거긴 정말 차가 많이 몰려가지고 그 롯데시네마 쪽. 맞아. 거기에는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롯데시네마 지하 주차장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그 주차 공간 자체가 그 건물에 주차장을 가려고 돈을 내고 가려고 해도 거기가 굉장히 협소하거나 그 면수가 적거나 그다음에 노상 주차장에 대고 싶어도 노상 주차장이 이미 다 차 있거나 이래가지고 거기 갔을 때는 한 몇 번은 진짜 차 댈 데가 없다. 약간 이런 것들 느끼긴 했어. 근데 거기는 거기 아니고선 될 데가 없어요. 인근에. 네네. 아니면은 저기 뭐 거의 거의 한 산지구 테마파크까지 가든지 아니면 아예 길을 건너서 그 무실동 다이소 인근까지 넘어와도 거기도 주차 공간이 많지는 않고 그래서 무상공원을 질라나 보네.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제외하면은 뭐 그렇게 제가 원주 다니면서 뭐 이렇게 도심권을 다녀도 이렇게 불편하다는 생각을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래서 돈 안 내려고 막 길가에 대다가 주차요금 몇 번 그 딱지를 떼고 나서는 이게 돈 내는 게 차라리 이득이구나. 왜냐면은 주차요금이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되게 막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에요. 1시간을 대도 10,000원이 넘을까 말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유료 주차장도. 근데 딱지 때문에 38,000원 막 48,000원 이렇게 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러니까 그 잠깐의 편함이나 아니면 그 잠깐의 100원 200원 아끼다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게 몇 번 거친 이후에는
처음부터 그냥 유료 주차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게 그리고 계획들도 다 보면은 노상 주차장 아니면 그런 공영 주차장들도 아마 대개들 비용을 안 받는 공영 주차장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러니까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뭐 한도 끝도 없어지는 이유가 좀 나오는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코앞에서 이제 편하게 이동하고 싶은 심리, 요 욕망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있지 않는 한 계속 이런 주차장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가 지금 힌트를 얻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통계도 좀 있더라고요. 뭐 읽어보면 얼마 전에도 뭐 기사도 나왔습니다. 원주 투데이는 헤드라인을 또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실제 주차 면수 확보율 고작 51%.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 뭐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빅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요, 원주시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총 주차 면수가 21만 7,390면이었고 차량 등록 대장에 등록된 차량 수는 19만 2,131대로 이게 이제 비율로 나눠 보면은 주차 면수 확보율이 113.14%다. 이미 주차장이 차보다 더 많은데 주차장이 왜 모자르다는 거냐? 보니까 공동주택 주차장이 이제 포함돼 있잖아요. 근데 공동주택은 사실 출근하고 나면은 다 비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출근한 차는 도심 어딘가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모두 다 도심으로 이제 출근하거나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니까 거기 이제 주차장이 이제 비어 있는 상황, 거기에 이제 주차장이 몰리고 정작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일반 시민은 이용 못하니까 비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주차장이 실제 많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이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그리고 거죠. 또 요즘에는 뭐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뭐 옛날 뭐 단기 아파트 이런데 보면은 아파트 안에 막 들어갔잖아. 솔직히 거기가 사실상 공용 주차장이에요.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저만 알고 있나 싶었는데. 비밀이 있나요 거기? 뭐 비밀 아닌 비밀인데. 만약에 제가 다른 이사 가고 나서 저는 그걸 느꼈는데 다른 지역에 다른 동네에 있다가 고속터미널을 이용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딘가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땅히 될 데가 없어요. 그러면 딱 좋은 장소가 있군요. 거기. 네. 그리고 단기 아파트가 거길 딱 되면은 제격이죠. 바로 이제 앞에가 사거리이기 때문에 그럼요. 터미널까지 도보로 뭐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걸려요. 거예요. 아주 빨리 걸으면.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고 이렇게 그 터미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단기 아파트 차원에서는 막 이렇게 경고문을 붙이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긴 그만 했는데 들어와라. 네네. 근데 뭐 사실 단기 아파트 자체가 막 완전 퇴근 시간 이후가 되지 않는 이상은 뭐 그렇게 다른 포화 상태가 되지 않는군요.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거기는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차가 너무 많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맞아요. 거기 그리고 단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주차 공간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단기 아파트의 어떤 그런 추억을 한번 풀어보셔도 좋겠네요. 단기 아파트 특집으로 예전에 저 벚꽃도 숨겨진 벚꽃 명소도 알려주셨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통계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실상 이용하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뭐 아파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뺀 주차 면수 98,025면으로 아까 그 자동차랑 나눠보면 51%. 그래서 아까 헤드라인 51%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일반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이제 차량 등록 대수와 이제 비율을 해보면 51%다. 그러니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도 이제 원주시 전체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읍면 단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심권의 과연 확보율은 또 얼마나 될 것이냐. 도심권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그리고 보면. 또 사람들이 가는 주요 그런 거점들 이것만 또 따로 생각하면은 더 낮아질 수 차가 몰리니까 그러니까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게 원주시에 아주 고르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차라는 게 당연히 특정 도심권에 몰려 있을 것이고 거기 주차 면수와 비교를 해보면 확보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근데 보면은 동별로 이제 딱 이 분석을 해본 걸 보면은 반곡 관설동, 무실동, 뭐 지정면 이런 데는 이제 여유가 있는 걸로 지금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기 주거 지역을 제외하면은 상업 지역이나 이런 데는 모자라다. 여기조차도 뭐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대부분 지역에서 주차 면수가 부족한 걸로. 그리고 여기는 그나마 신도심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 계획을 설계하면서부터 어느 정도는 고려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여기는 그리고 사실은 노상 주차가 엄청 쉽죠.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별로 단속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하잖아요.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아니 기업 도시까지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단속하시는 분들도 나는 제일 웃긴 게 저거 메가박스인가? 그 저기 방곡동
메가박스 그쪽은 그냥 뭐 벤치 있는데 한가운데 다 차 막 대놔 막 우리로 치면은 막 비도로 이런 데다 그냥 한가운데 대는 거죠.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쓴다.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그런 느낌이고 하여간 웃기네. 그냥 가다가 내린 느낌이에요. 그냥 그렇죠. 네. 그리고 태장동, 명륜동, 학성동, 단구동, 소초면 이런 데는 그냥 주차 면수가 부족했대요. 주거 지역 뭐 포함 상관없이. 태장동이 제일 심하다. 제가 또 태장동에 한때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뭐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공감하십니까? 네. 주차 안 돼요? 얼마 전에 네. 또 제가 태장동에서 마트를 한번 들르려고 갔다가 태장동의 골목을 다니게 됐어요. 왜냐면 마트 면수도 부족해가지고 계속 돌았는데 네. 골목에 차 한 대 지나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다 길에다 세워놓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태장동 여기는 뭐 주거 지역이든 상업 지역이든 다 지금 주차장이 없다. 그 느낌이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냥 인식을 봤을 때 태장동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면적이 넓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 그렇죠. 넓은 편이긴 하죠. 저는 그래서 뭐 여유가 있지 않나 얼핏 생각했어요. 태장동을 거의 안 가봤을 네. 거. 근데 그게 아니군요. 맞아요. 태장동도 근데 개발 안 된 지역이 엄청 녹지들이 엄청 많고 약간 저기 뭐 러시아 같은 어떤 의미에서는 잘 안 쓰이는 땅들이지만 면적은 넓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활권에 있는 범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하죠.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태장동은 특히 이렇게 상업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지역이 주택단지와 이제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상업이 보통 약간 좀 이렇게 압축 생활권을 갖고 있군요. 그러니까 옛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막 이렇게 자동차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지. 굳이 주차장을 고려한 설계를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저희 아버지도 그런 얘기 하시지만 80년대 이전에는 그렇게 자동차를 많이 안 타고 다녔다. 오히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러니까 자가용이 보급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저 삼저 호황 이후로 말이죠. 50 시절부터 이제 아주 중산층들 그때 막 현대차 포니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한 가구 한 자가용 이게 되면서 사실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제 나이 또래들이 이제 성장하고 태어나고 이랬을 시절에 그때가 저희도 처음 차를 샀던 게 엑센트였어요. 네. 많이 사던 차죠. 국민차 중 하나죠. 아마 때보다 약간 조금 더 경제적으로 귀여운 또 후미등을 가진 맞아요. 그 기억이 나고.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태장동 같은 경우가 이제 옛날에 이제 60, 70년대 이런 데 생각해 봤으면 그때도 이제 설계되고 막 이랬다고 생각해 본다면은 거기에 또 적합하게 설계가 된 면도 있는 거죠. 자동차를 이렇게 많이 감당할 정도의 그런 염두를 두지는 않았다. 도시 설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의외로 이런 뭐 명륜동 뭐 구도심으로 볼 수 있는 뭐 학성동 단구동, 소초면 이런 데 쪽이 아마 추천을 겪는 이유도 지금 와서 조정이 쉽지가 않다. 계획 도시는 상대적으로 나은데. 맞아요. 그런 무술동인데 여유가 있는 걸로 나왔다는 게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렇죠? 네. 상업 지역은 굉장히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좀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고 주차면은 왜 이렇게 부족하냐? 주차장 이렇게 많이 짓는다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못 따라잡는 거죠. 맞아요. 자동차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제가 원주에 처음 왔을 2002년 21년 전에 그때 당시에 약간 문화 충격을 받았던 게 저희가 그래도 저희가 서울의 거의 끝자락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시에 살다가 이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리고 저희가 강서구에 살았었는데 강서구도 꽤나 뭐 그렇게 막 발전된 도시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막 9시 10시 넘어서 도시가 적막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그 강서구 안에 있나 아니면은 그쪽 어떤 저희가 살고 있는 쪽 근처에 화곡동이라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단계 택지 중에 하나로 불리는 유흥의 메카라고 불리는 그렇군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도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원주에 왔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8시, 9시가 딱 지나니까 도시가 적막해요. 약간 유럽 느낌이네. 그리고 예전에 저희 태백 갔을 때 아시죠? 한 7시 넘어갔을 때 그렇죠. 왜 이렇게 어두워? 약간 이런 느낌이 그때 닫죠. 약간 비슷한 느낌이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차도 많지 않았고 그러니까 도시가 이렇게 막 엄청 늦게까지 뭔가를 한다라는 인식이 없었던 거죠. 그때가 인구가 20만 명대 아니었나요? 그렇죠. 20만 명, 25만 명.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생각해보면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차이가 났던 시절. 근데 그게 이제 한 10년 지나고 또 20년 지나고 그랬을 때 가장 크게 느낀 게 뭐냐면은
원주에서 차가 막힌다라는 걸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런 일을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러시아어가 발생한다. 네네. 그래서 그게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원주에서 차가 막혀 이걸 되게 놀랍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슬슬 이제 한 6시, 7시 시간대가 막힌 시간대가 됐어요. 정말 이제는 그래서 사실 어제도 이제 제가 이제 서울을 잠깐 다녀왔는데 서울은 뭐 어마어마하게 막히더만요. 네. 낮부터 어마어마하게. 근데 원주에 살다가 이제 가니까 이제 확 느껴지는데 원주도 이제 어쨌든 저기 맞아요. 슬슬 이제, 특히 다리 쪽 이렇게 넘어오는 다리 어디서 맞아요. 원도심 쪽 연결되는 다리 뭐 이런 데서 많이 막히잖아요.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문막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왜 그렇게 차가 막히냐? 차가 늘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도시가 발전했으니까 인구가 10만 명 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차도 늘겠죠. 10년 새 지금 통계를 보면은 2012년에 지금 승용차 등록 대수가 10만 대죠? 지금 10만 848대인데 2021년 그러니까 대략 한 9년 정도 한 10년 지나서는 15만 1064대예요. 승용차가 화물차 뭐 이런 거는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나 이륜차는 변동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거의 직선이야, 직선 그래프. 근데 승용차만 아주 우상향 곡선으로 가고 있다. 이게 뭐 다른 차트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빨간불이면 좋을 텐데. 빨간불이 맞죠? 맞아요. 빨간불이면 좋았을 텐데. 하여간 뭐 그런 느낌이고요. 10년 새 승용차가 5만 대 늘어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리 도시가 그 정도의 준비는 안 돼 있었다. 그동안에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차 공간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시민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고 시 정부에서도 그런 불만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으니 주차장을 계속 우후죽순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로 그러니까 이어지고 있다. 정말 5만 대가 늘었을 때 주요 거점에 10분의 1만 잡아도 5천 대인 거예요. 5천 대만큼의 주차 공간이 필요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인구가 늘 말씀드린 원주에 아주 이제 고르게 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신도심을 중심으로 인구가 늘었고 게다가 이제 자가용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3, 4, 50대 이 연령대가 지금 많이 이주를 해왔기 때문에 더더욱 자가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더욱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왜냐면은 제가 기업도시가 혁신도시에 종사하는 분들과 이제 라운드 테이블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원주에 처음에 이제 뭐 발령이 나거나 이랬을 때는 되게 1인 가구신 분들은 그리고 뭐 그 초입인 분들은 보통은 그냥 처음에 자가용이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기차를 타고 왔는데 그때 가장 느꼈던 게 만종역에 내려서 혁신도시를 오는데 든 생각이 차 사야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드셨대요. 만종역에서 오면 당연히 들죠. 그렇죠. 뭐 어떻게 옵니까 거기서 혁신도시까지.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차를 타거나 그러니까 터미널을 가려고 해도 혁신도시에 터미널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은근히 어려워요. 배차 간격도 그렇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개 주변 동료들이 가장 월급 받거나 그랬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차를 사는 걸 가장 먼저 고려하고 근데 차가 생기니까 원주가 그래도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다. 왜냐면 곳곳에 뭐 외곽 지역에도 예쁜 카페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서울 가든지 그 동해 쪽을 가든지 어디든 쉽게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장점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은 결국에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또 원주에 많이 유입됐기 때문인 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또 강제하는 측면이죠. 그 사람들이 서울에 살았으면 차를 안 샀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원주에 사니까 차를 사는 인생의 새로운 또 스타일을 알게 됐다.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수송 분담률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 통계를 가져오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수송 분담률이라 그래서 어떤 그 도로에 아니면은 도보를 포함해서 그 수송에 담당하는 그 퍼센트를 이제 각각 뭐 승용차,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이렇게 나눈 통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국 통계는 계속 나오는데 제가 시 단위의 통계를 계속 찾다 했는데 잘 안 나와가지고 예전 좀 자료긴 한데 2016년 기준에 좀 수송 분담률을 보면은 승용차가 57%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한 5명, 6명은 승용차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뭐 평소에 이동할 때. 네네. 그리고 이게 도보가 한 27%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의미인 거죠. 어떤 면에서는. 뭐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많이 걸어 다니시거든요. 네네. 이동하시거나 이럴 때. 네. 그리고 대중교통이 12.2%, 그다음에 자전거가 0.9%. 1%도 안 된다. 네네. 이게 전국 통계에서 자전거 2%인가 뭐 그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원주시가 자전거가 좀 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뭐 전국 통계를 보면 아마 서울이 대부분을 좀 차지해주고 그렇죠. 있긴 한데 그 대중교통 분담률이 한 40% 내외 정도 돼요. 서울이? 네네. 아무래도 서울이 대중교통이 가장 잘 돼 있어요. 네. 세계적으로도 사실 잘 돼 있는 곳이죠. 맞아요. 서울은 막 이렇게 이 통계를 만약에 그대로 살펴보면은 한 70% 넘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있으면 당연히 분담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사실 서울은 뭐 보여주고 있는 셈이고요. 이 승용차 57%가 2016년 기준인데 2016년에 12만 대였는데 거기에서도 3만 대가 늘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그러면은 대중교통 노선은 또 감소했고 네네. 코로나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12% 선은 무너졌을 가능성도 높다. 그렇죠. 승용차는 60%를 돌파했을 가능성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 수치는 더욱더 승용차 의존도가 원주시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주차장을 요구하는 그 요구가 계속해서 들릴 수밖에 없는 신기루는 아니에요. 네. 분명히 주차장이 모자라요. 맞아요. 네, 차가 많아졌기 때문에. 무분별한 주차장이 포퓰리즘인 이유. 근데 저희가 이제 문제 삼으려고 이제 하는 거는 시민들이 주차장 원한다고 과연 다 만들어줘야 되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운동 본 따가지고 한 도시 한 책 읽기처럼 한 시민 한 주차장 운동 뭐 이런 걸 해야 되냐 뭐 아니면 저희 또 문화도시 원주의 표를 따가지고 36만 5천 개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냐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차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때마다 주차장을 계속 만드는 다음에는 정말 원주의 모든 걸 다 산을 깎고 건물을 뭐 철거하고 막 주차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저희도 항상 말씀드리는 이게 제한 없는 수요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자동차 보유 대수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당연히 그 높아지는 만큼 더 이거는 강화될 거란 말이죠. 이 요구들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 주차장이야말로 포퓰리즘 정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장기적 관점에서 주차장을 세워야 된다. 필요하다, 막 민원 들어왔다, 바로바로 세우면 안 된다. 세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앞으로 이게 이런 방향이 맞느냐. 우리가 방향을 생각해 보죠. 원주시가 이렇게 자동차를 위한 정책을 해 나가는 방향이 맞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이 탄소 중립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네네. 뭐 이미 원주시 하겠다고 했고 이미 안 하겠다고 이거는 저기 아무리 불도저 시장이라도 안 한다고 하는 시장 없을 겁니다. 맞아요. 모두가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글로벌 스탠다드 아닙니까 이 정부가 좋아하는. 국가에서 이미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법으로까지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주는 특히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으로 지금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계획도 이제 아마 세워지고 센터도 지금 상지대로 결정이 났죠. 그렇죠. 하여간 하는데 이 탄소 중립의 핵심은 군씨 그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내연기관 자동차는 문제가 있다. 맞아요. 요거를 퇴출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자동차를 없애야 된다라는 거에 강조되는 이유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봤을 때 4분의 1이 운송수단에서 발생된대요. 그러니까 이 운송수단에는 많은 게 있겠죠. 뭐 비행기도 포함되고 뭐 기차나 이런 것도 포함되는데 근데 25% 4분의 1 중에 3분의 2가 그런 자동차 엔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자동차 엔진이랑 그 내연기관에서 그 휘발유나 뭐 경유로 가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25%의 운송수단 배출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런 내연기관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50% 감축하기 위해서는 25%에서는 이건 건들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승용차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완전 역행하는 거죠. 맞아요. 물론 승용차 중에 전기차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당연히 이 비율 중에서는 내연기관차가 많을 것이고 이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이거야말로 파란불이 떠야 되는데 우하향 곡선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우상향이 되고 있다는 거는 이것은 완전히 탄소 중립과는 역행하고 있다. 왜냐면은 그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준다라는 거는 자동차를 타기 편하게끔 계속 또 그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하는 방향으로 가서 내연기관차 뭐 장기적으로 자동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결국에는 이 지금 만드는 주차장이라는 것이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죠. 맞아요. 20년 뒤에. 물론 원주시가 탄소 중립을 잘한다는 가정하에 잘 못한다면 여전히 유용하겠지만 네네. 그것이 유용하다면 네. 그것 또한 비극적인 일일 거예요. 맞아요. 2040년에도 주차장이 잘 쓰이고 있다면 그런 걸 상상하고 싶진 않기 네. 때문에 탄소 중립이 성공적으로 달성된다고 봤을 때 2040년에 그렇다면 주차장은 텅텅 비울 수밖에 없거든요. 차를 맞아요. 줄여놨을 테니까 네네. 그때쯤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기 광문근 시의원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그 ESG 경영 잣대로 본 원주시정 좀 더 신중해야라는 글을 원주신문에 기고했는데 거기도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주차장 이렇게 우죽순 만들었다가 나중에 탄소 중립 돼가지고 차 없어지면은 이게 애물단지 아니냐. 용도 전환도 쉽지 않다. 주차장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지만 원주시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원주시는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게 100만 원주 하겠다고 했으니까 100만 명이 있다면 주차장은 탄소 중립을 하더라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뭐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100만 지금 기준에서의 주차장 확보는 100만 명 기준에서는 상당히 적은 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또 용도 전환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주차장을 만드는 관점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아스팔트 포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콘크리트 포장을 하든지 뭐 아니면 산을 깎아서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탄소 배출 아니면은 녹지가 할 수 있는 그 탄소 배출을 그 이제 감축을 해주는 부분을 감축원으로서의 역할을 또 포기하는 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화단을 줄이고 네네. 결국엔 이런 뭡니까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것이 사실 그 도시의 어떤 녹지를 계속 줄이는 맞아요. 일환이 될 수도 있는 네네. 거잖아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여기 뭐 통계 하나 또 써주신 게 1km 이동 시 탄소 배출량 자가용이 압도적이군요. 네. 210g이다. 네네. 버스가 27g, 지하철 1.5g. 그러니까 버스의 10배네요. 거의 네. 10배 가깝다. 뭐 당장 우리가 먼저 지하철을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100만 원주가 되지 않는 이상 네. 어렵죠. 그러면은 그 차선책이라도 고려해서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형태의 정책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 네. 그렇죠. 자가용이라는 게 그리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지하는 그 덩치에 비해서 맞아요. 이동하는 사람은 한두 명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뭐 가족은 뭐 3-4명 될 수도 있겠지만 요즘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하여간 그걸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돈을 써가지고 자리를 만들어준다. 그것도 그냥 차를 가만히 세워놓는 용도. 그 덩치 큰 자동차를.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 정책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차장을 우리가 당연히 시민들을 위한 뭔가 이런 정책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의 관점, 도시의 계획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땅을 쓰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 땅을 그렇게밖에 활용 못하냐? 정말 덩치 큰 그 쇳덩어리를 한 몇 시간 세워놓기 위해서 그 많은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을 쓰는 것이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됩니다. 다른 건물, 뭐 다른 것들과 대비해서도 주차장은 그 차를 대놓는다 이상의 기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나 한정적인. 물론 뭐 예전에 뭐 제가 어릴 때야 아파트 주차장에서 뭐 팽이치기도 하고 온갖 뭐 롤러브레이드 경기장이 그렇죠. 되기도 하고 맞아요. 뭐 때론 그러면서 그렇게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하기도 했지만 뭐 요즘에 그렇게 활용하지도 않고 뭐 네. 그런 것들을 그렇죠. 생각해봤을 때 너무 비효율적이다. 네. 그리고 또 특히 원주에서 이런 고민들을 더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주의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 이 현황을 봤을 때 원주는 다른 지역과 좀 다른 그 배출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수송이 45%를 차지하고 있어요. 배출량 중에서 그러니까 수송이 거의 절반이다. 네. 왜냐하면은 뭐 강원도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발전소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영동지방 네네 그런 뭐 에너지와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원주는 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수송이나 아니면 가정 산업이 22%를 차지하는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져오신 통계를 보면 2015년 대비 2020년 17.9% 증가가 됐다라고 돼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수송의 비중이 절반인 45%라는 건데. 근데 이게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이렇게 는 이유가 자동차가 5만 대가 늘었기 때문에도 그렇죠. 영향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산업 부문이 그러니까 물론 사실 그런 전망은 있습니다. 이제 원광수 시장은 또 공장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에서의 탄소 배출
매출은 또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네네. 그럼 뭐 수송의 비율이 그렇게 자연히 낮아지는 거냐? 좋은 게 아니죠. 절대 그러니까 둘 다 낮춰야 되는 상황인 건데 네네.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하니까. 맞아요. 뭐 이거 공장 얘기도 나중에 해볼게요. 탄소 중립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공장 설립 환경 규제 해제에서까지 하는 게 맞느냐는 또 딴 얘기지만 네네. 하여간 수송 부문이라도 줄일 여지는 있다. 네네.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달리. 맞아요. 산업은 줄이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수송은 그래도 우리가 좀 줄여볼 수 있지 않겠냐. 네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신 가능성이 좀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얻어보자고요. 줄이자 하는 애가 가능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말은 좋다. 네. 너네도 차 타고 다니지 않냐 그때. 어쩌자고. 근데 우리 이제 사실 한국 사회도 자동차 중심이긴 하지만 이제 다른 국가들 해외에서도 자동차 중심이었지만은 전환해 나가는 사례들이 많단 말이죠. 맞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 같지 않았겠습니까? 네. 처음에는 자동차 이거 못 버려 안 된다 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민들의 어떤 더 나은 또 복지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 한번 몇 가지 좀 짚어보죠. 네. 그게 뭐 캘리포니아가 가장 좀 의미 있는 사례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캘리포니아 좀 가지고 왔는데 그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검토 중인 법안이 있대요. 근데 그 법안이 주 전역에 주차장 설치 의무 규정을 없애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규정이었냐면은 원래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을 지을 때 일정 수 이상의 주차 공간을 만드는 게 의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건 뭐 저희가 생각해 보실 때 뭐 우리도 상업용 건물을 지을 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어쨌든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그 의무로 돼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도 그런 그 의무가 있었는데 이제 그 의무 규정을 없애자고 이제 발의를 주차장이 없어도 거죠.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도 정말 차가 많은 차 중심의 도시라고 그 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미국 전역에 2억 8천만 대 자동차가 있는데 이거를 주차하기 위해서 여기는 훨씬 더 심해 20억 개의 주차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은 넓으니까. 네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자동차 한 대당 평균 1,000평방미터의 주차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 명이 한 명당 주택 면적은 800평방피트에 불과하다고 해요. 단위를 피트로 가져오신 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변환했어야 되는데 제가 피트는 하여간. 근데 어쨌든 이걸 비교하더라도 한 명의 주택 면적보다도 자동차 한 대의 그 공간이 자동차를 더 많이 이제 위에서 공간을 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보다도.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뀐 거죠. 네. 주객이 전도된 거죠. 사람보다 차를 위해서 공간을 미국은 땅을 더 많이 쓰고 있다. 맞아요. 그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 차를 위한 공간을 더 계속 내줘야 되느냐 이런 취지로 이런 의무 규정을 없앤다고 하는 거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은 어쨌든 계속 차를 사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근데 그런 욕구에 조금 더 그걸 가지지 마라라는 취지에서 좀 기인된 정책도 하나가 또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차를 소유하지 않을 경우에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지금 이번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민 중에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에 2023년부터 5년 동안 매달 $1,000 가량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고 해요. 네,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는 거죠. 차를 안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다. 네. 여러분의 삶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거고. 강원특별자치도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 이것 때문에 못해. 그래서 이거 규제를 풀어줘.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존하기 있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도 제안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은 개념이겠지만은 그냥 규제로 막아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또는 자동차 타지 마 이렇게 막아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져올 역효과를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시장 질서 속에서 유도를 하는 정책이 네네. 더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개발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너네 하지 마 규제로 막는 거보다는 너네가 이렇게 보존하고 막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해주겠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해야 그 반발 심리도 누를 수가 있다. 우리도 잘 살아보세. 뭐 이런 맞아요. 심리를 억누를 수가 있다. 뭐 네. 그런 메커니즘이 비슷하다는 말씀. 그래서 맞아요.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으로 이런 거 못할까? 우리도 준대. 네네. 강원도. 그럼요. 강원 스테이트인데. 네. 캘리포니아 주도 했는데. 우리 주지사님. 김진태 주지사님 이거 네. 하면 바로 또 대권 주자 됐지. 하여간. 물론 이 세액 공제를 다 주는 건 아니고 저소득층 미국은 늘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쨌든 저소득층도 소득이 생겼을 때 당장
미국에서 제가 유학 다녀온 뭐 사촌이라든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부터 면허를 딸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중고차를 사는 게 되게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드를 봐도 그렇게 네, 고등학교 정도 되면 다 차 타고 오잖아요. 새 차 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네. 근데 그 정도로 자동차를 타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면 차량을 구매하는 게 일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사실 미국에서 촉발됐죠. 맞아요. 내가 내 차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문화, 라이프 스타일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소득층에게 이런 지원을 주는 거는 그런 저소득층이 소득이 생겼을 때 당장에 차량 구입하는 걸 고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일정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런 욕구를 조금 억제하는 효과까지도 좀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 그런 유도 정책을 펼치고 있다. 네. 미국다운 어떤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뭐 이런 사례를 보면 되게 막 유럽 사례가 많긴 한데 어떻게 보면 자동차 중심 문화의 최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김없이 또 불란서 사례를 또 들고 오셨나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뭐 몇 번 말씀드렸듯이 15분 도시를 선언하면서 이제 도로에서 자동차를 점차 줄이고 그다음에 도보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강조하는 그런 생태교통의 그런 기조를 강조하면서 그런 걸로 15분 안에 어디든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파리. 그러니까 도보나 대중교통을 통해서. 네네. 그리고 또 지상 주차장의 절반인 7만 개의 주차 공간을 없앤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의 녹지를 확보하는 정책을 좀 추진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뭐 녹지나 보행로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줄이고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확보하겠다는 거에 가까운데 여기는 있는 주차 공간을 다 없애고. 우리로 치면은 뭐죠 원주 천변 주차장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간 뭐 도로의 노면 주차장을 다 없애고 거기다가 뭐 가로수를 심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원을 만들든 보행로를 만들든. 우리는 지금 계획을 보면은 인도폭을 줄여서라도 주차 공간 한 면을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더 과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파리시를 순환하는 순환도로가 있대요. 뭐 서울시 순환도로랑 비슷하겠죠. 근데 그 외곽 순환도로처럼. 네, 외곽 순환도로처럼. 근데 그게 페리페리케라는 명칭인데 거기에 4차선 왕복 돼 있대요. 그러니까 8차선인 거죠. 그 중에 한 차선씩을 폐쇄한대요. 양쪽에 하나씩. 네네. 그리고 그 폐쇄된 만큼을 나무를 식재해서 도로에다가. 그래서 여기 표현에 따르면은 회색띠를 녹색띠로 만들겠다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지를 늘려나가는 어떤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이 말씀을 구인 씨가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자동차를 위해서 도로를 늘리고, 인도는 좀 희생을 해도 되고, 녹지가 좀 필요 없다 싶으면 좀 잘라도 되고, 이렇지만은 오히려 이제 프랑스 같은 국가는 자동차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 사람을 위해서 녹지를 더 많이 늘리고 보행로나 또 자전거 도로를 더 많이 늘리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충분히 이제 프랑스에서는 하고 있다. 프랑스도 이거 한다고 반발이 없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엄청 많았죠. 거의 시장직 걸고 하지 않겠습니까? 파리시장이. 근데 이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또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원주시가 뭐 당장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우리도 어쨌든 이런 관점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만이 정답은 아니다. 그 일환을 소개해 주신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결국에는 있는 주차장도 절반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원도심, 원일로 여기를 거기 계속 도로의 차선을 줄여가면서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근데 핵심이 이런 주차장을 점차 좀 외곽에 있게끔 해서 외곽에서 충분히 대중교통을 타고 접근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같이 연계돼서 발표가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자동차를 그냥 없애라 이게 아니라 없앴을 때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의 일관성과 관점이 보인다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일관성 얘기는 또 이따 마무리 차원에서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자동차에 어쨌든 부담을 주는 정책, 자가용의 부담을 주는 정책을 일관되게 어쨌든 프랑스 파리나 뭐 이런 쪽은 하고 있다. 유도를 한다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 이번에 또 남미 사례를 또 특이하게 들고 오셨어요. 뭐 요 보고타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에서 옛날 무도에서 한번 퀴즈로 나와가지고 하하랑 길이 보고타 막 뭐 이거 못 맞췄던. 보고 싶다 이러는데도 그래도 못 맞췄던. 뭐 아무튼 생각나는데. 보고타에서 추진한 어떤 한 정책이 있는데 이건 완전 그러니까 딱 뭐 자가용 정책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에서 파리가 가졌던 관점에 어떻게 보면 가장 끝에 있는 정책의 방향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정부가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에 모든 도로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130km의 도로를 차량 통행을 아예 금지시키고 간선도로를 막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한 정책이 있다고 해요. 이게 저희가 말했던 그거네요. 네. 오큐파이 원일로를 네. 실현한 거네요. 네. 근데 만약에 진짜 원주에서 이랬으면 엄청난 반발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매주 한 번씩 한다고요? 네. 적어도 매주 한 번? 네네. 근데 이게 뭐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엔 걷기나 자전거를 함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 이 목표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 또한 증대됐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게 긍정적인 영향이 계속 좀 이어질 수 있게끔 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하면은 시민들이 그냥 잘 모를 수도 있어. 오히려 불편하다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강제로라도 한번 하면은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이번 주 못 가. 걸어나 보자. 뭐 자전거 타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의외로 괜찮게 느껴져서 맞아요. 시민들이 더 확대를 요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어떤 정책의 일환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막아보자고 했던 게 바로 그런 체감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 일상에서 좀 내가 확실히 느껴져야. 보고타는 어떻게 보면 급진적으로 그거를 하고 있는. 이름이 이게 뭐 시클로비아? 네네. 무슨 뜻일라나? 아무튼 그런 정책을 하고 있군요.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할 것 같고요. 네, 뭐 이런 정책이야 뭐 대다수의 유럽에서는 또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뭐 밀라노에서도 뭐 이태리 밀라노 네, 스트라드 아페르테라는 이런 열린 거리라는 거리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것 역시도 어쨌든 도로에 있는 어떤 일정 부분을 녹지화 해가지고 자전거 도로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녹지 광장을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쨌든 계속 시민들이 조금 도로에서 자동차보다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가까운 거리에 광장과 공원이 있으면은 걸어서 그곳을 가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를 일상에서 느끼게끔 많은 노력들을 하는 이런 정책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한마디로 뭐 탄소 중립이 됐든 건강을 위해서든 삶의 질을 위해서든 일관되게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담을 주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도보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어떤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원광수 시장만 문제냐? 물론 아까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원광수 시장이 주차장 늘리는 건 굉장히 문제지만 원창목 시장은 또 공원 녹지를 많이 늘리지 않았냐? 네네. 원창목 시장이 좀 더 좋았던 거냐? 근데 또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게 일관성이 없었다는 거죠. 맞아요. 무분별하게 이제 도시 개발을 이제 확장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대중교통 개선도 제대로 안 했고. 네네. 결국에는 자가용을 사실상 장려하는 정책을 했고 그 결과가 지금 10년 동안 원창목 집권기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의 증가로 이어진 건데 맞아요. 그 녹지를 늘리면 뭐 하는 겁니까? 그 녹지를 늘린 것을 상쇄하고도 넘을 만큼의 또 탄소 배출 유발할 수 있는 지금 자동차 대수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었으려면 원창목 시장이 만약에 녹지를 늘리면 같이 자동차에 또 부담을 줬어야죠. 내연기관차를 퇴출하려는 그런 정책도 같이 펼치고 대중교통 활성화까지 했어야죠.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둘 다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은 원주시의 고질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맞아요. 원광수 시장만. 그러니까 약간 진짜 계속 저게 어떻게 병행될 수 있을까라는 싶은 정책들이 동시에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뭐 이제 좀 마무리 청해서 우리가 해외 사례까지 알아봤죠. 다시 원주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일관성을 가져라. 저희 말은. 네. 물론 이 일관성을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에라 모르겠다. 주차장만 늘리겠습니다. 드립다. 뭐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탄소 중립 몰라? 이렇게 가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만약 그 길로 가고 싶으시면 그렇게 솔직해지는 게 낫다. 그렇게 하고 주민 소환을 당하든지 뭐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낙선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이게 아닌데 정반대의 길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정책이 이렇게 백화점 쇼핑하듯이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합리적인 어떤 계획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꼭 필요한 이것만 하겠다. 근데 만약에 이제 원주시가 탄소 중립을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국제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맞아요. 국가도 강제를 하고 있는 거고. 기본법에서도 지역의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꼭 세우라고 그렇죠. 꼭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못 막는 흐름이라 본다면 결국에는 일관성은 탄소 중립으로 일관된 흐름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죠. 그것이 또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뭐 SDGs 얘기도 나오겠지만 뭐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면 결국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차장을 늘리는 정책으로는 절대 탄소 중립을 할 수가 없다. 왜냐 그것은 자가용을 권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자가용 자동차를 권장하는 정책보다는 자동차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앞으로 원광수 시장은 해야 되고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주차장을 이렇게 우후죽순 늘리는 것은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국가 기본계획에서도 비판의 지점이 나오는 게 수송에서의 저감 계획을 살펴보면은 자가용을 없애는 방향보다는 친환경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시키겠다. 이런 정책의 기본 계획을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결국엔 도로의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그러면 계속 주차장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발생되는 결국엔 도로에서 자동차가 빠져야 달성될 수 있는 그 탄소 배출의 그런 큰 방향성들이 달성되기 어렵다라는 점이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뭐 전기차 이건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전기차라고 완전 친환경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연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낫다는 거지. 맞아요. 전기차라는 것도 사실 전기를 만들려면은 우리 현실에서는 화력 발전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원자력 발전을 늘리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건 차치하고 하여간 전기 발전에도 많은 탄소 배출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게다가 전기 자동차는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도로에 또 부담을 준단 말이에요. 저 도로 정비나 이런 과정에서도 그 과정에서 도로를 계속 또 개보수하다 보면은 또 탄소 배출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전기차가 프로펠러로 달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타이어로 달리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에 거기서 발생되는 건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잡아줘야 될 것 같고 또 대중교통 개선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태창 운수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차피 뭐 파국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뭐 준공영제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아마 다음 달쯤에 나올 것 같은데 계획이. 대중교통을 개선한다면은 당연히 자동차는 줄여야 돼요. 도로에 자동차도 많고 대중교통도 많고 이러면은 대중교통이 이게 효율이 있겠지만 버스랑 자가용이 막 지연 켜가지고 막 우리 많이 지금 원주에서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버스 전용 차선 만들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뭐 BRT 세종시처럼 그렇게 만들 것도 아니라면 만들면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많은 돈이 들겠죠. 그렇게 하면 많은 사회적 가면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면 대중교통을 그런 식으로 정말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면은 자동차는 줄여 나가야죠. 이렇게 대중교통도 개선하면서 자동차까지 활성화시키겠다는 거는 어느 것 하나 잡지 못하고 둘 다 놓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원광수 시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향에서도 그게 더 이득이에요. 맞아요. 중요한 지적이세요. 양쪽에 다 세금을 그러니까 막대한 세금이 들어갈 거예요. 어쨌든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많은 비용이 발생될 거고 자동차로 활성화했는데 이 주차장 예산 보십시오. 한두 푼 들어갑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그 기조에 비춰봐도 일관된 방향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퓰리즘이라는 거고 이것은 미래 세대에게도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 우후죽순 주차장을 만든 거죠.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이 주차장 특별 자치실을 만들고 있는 원광수 시장 이게 비판적인 것이다. 그렇죠. 원광수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아끼는 정책과 매우 거리가 멀다. 지금 오히려 세금을 줄줄이 낭비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좀 모든 걸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거듭 강조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자동차, 자가용을 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더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난 자전거를 탈 사람이다. 또 대중교통을 탈 사람이다. 그걸 늘려달라. 뭐 나 내 세금으로 왜 자동차를 위한 정책들을 이렇게 펼치고 있느냐. 이런 생각하는 납세자들도 많을 거예요. 시민들 중에. 이런 나라 같은 사람을 위한 뭔가 인센티브 없나? 뭐 이런 생각도 아까 해외 사례도 많던데. 그리고 저는 약간 그렇게 자동차를 부담을 주는 정책을 더 확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 비용을 조금 더 높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주차장 너무 싸다는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계속 유료 주차장에 이제 가는 이유가 범칙금보다 훨씬 그게 싸요, 유료 주차장이. 그러니까 그리고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에요. 맞아요. 1,000원 단위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거 어디 비교한 건데 우리 한국의 물가 상승률 대비 주차장 그 상승률, 가격 상승률이 엄청나게 낮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식료품비 이런 인상에 비하면은 아주 안 오르는 수준이다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 누가 도대체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어디 음식점 이용하나 어디 이용하면 또 무료 주차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얘기야.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주차장 없다고 주차장 불편하다고 단계 택지 안 갑니까? 어떻게든 가요. 맞아요. 꾸역꾸역 가요. 원도심 필요하면 가요. 중앙시장 안 갑니까? 자동차 불편 안 가. 필요하면 가는 겁니다. 거기에 맞아요. 뭔가 내가 즐겨야 될 정말 콘텐츠가 있고 이런 거 가는 거고. 우산동 주차장 맨날 불편하다 그랬는데 하이볼 축제 그렇게 많이 가잖아. 맞아요. 주차장 뭐 갑자기 생겨났어? 불편한 거 똑같았어. 심지어 거기 지금 단계천 공사 때문에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콘텐츠가 있고 정말 가야 할 목적이 있으면 사람들은 걸어서든 뭐 버스를 불편하게 타고 가든 뭐 택시를 타든 자전거를 타든 어떻게든 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원주의 원도심이 많이 예전보다 기능이 약화됐다고는 하는데 제가 지금 여전히 원도심 뭐 평일 중에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곳 중에 하나일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를 주로 이용하는 그 이용층이 굉장히 뭐 노년분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청소년들도 많이 와요. 떡볶이 먹으러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들이 자가용이 없어서 그 자가용이 거의 없죠. 근데 버스 타고 많이 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어느 곳에 어느 이용의 수요를 갖고 있느냐를 잘 분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겁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자가용을 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결국에는 불편해야 됩니다. 맞아요. 불편하지 않게만 살 수는 없어요. 그럼 탄소 중립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하려면은 결국에는 자가용은 줄어야 되고 불편하게 뭐 걸을 수도 있고 대중교통을 탈 수도 있고 저희가 말씀드린 건 그걸 편하게 하자는 겁니다. 걸어 다니는 걸 편하게 하고 대중교통을 편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자가용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타는 거죠. 뭐 노약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병원에 급하게 가야 되는 분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만 탈 수 있도록 그래야 도로도 더 쾌적해질 것이고 맞아요. 원활해질 것이고 그렇게 가자. 그 방향으로 가자.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제대로 좀 하자. 이 말씀 좀 계속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거 오늘 주차장 특집 네. 많이 왔네요. 네, 탄소 중립 얘기까지 아주. 그러니까요. 이렇게 더 가도 되나 싶긴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계속 주차장에 좀 비판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런 측면에서 또 아쉬운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원주시정에 좀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담아서 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요. 저희가 뭐 안 되라고 하는 소리겠습니까? 잘 새겨 들으십시오. 잘하십시오. 아무튼. 네, 저희 다음 주도 약간 쓴소리를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다음 주 또 오랜만에 무실동은 지금에서 올해도 행정사무감사가 열렸잖아요. 네네. 어김없이 또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1부, 2부가 아니고 작년 말에 했듯이 그냥 쭉 이 상임위별로 위원은 별로 네, 의회 운영위부터 해서 뭐 행정복지위원회, 뭐 저 산업경제위원회, 문화도시위원회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나흘 연속 한번 올려볼까. 일단 공헌은 해보는데 네. 진짜로 그렇게 한번 올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네,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78회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선우주였습니다. 모두 안녕.